슬슬 접속을 하시는군요. 네. 자, 9주차 준비된 내용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9주차부터 기말고사 보는 날까지는 두 가지 합니다. 트리와 그래프를 하는데, 아니 트리 많이 봤잖아요 하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많이 봤는데 훨씬 복잡하고 훨씬 실용적인 트리들이 몇 개 남아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트리는 비교적 직관적인 편, 그러니까 딱 보고 아 이거는 힙이네, 이건 이진탐색이네 라고 알만한 것들이지만 훨씬 복잡한 것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것들, 특히 두 가지에 집중해서 균형을 고려한 여러 가지 트리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다음 주에 실러버스 상으로 해시테이블이라고 적혀 있을 텐데 트리를 마무리하고 해시테이블까지 다루는 주차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5가지 테마 볼 건데요. 시간을 꽉 채우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첫 번째 테마에서 이진탐색 트리를 복습을 할 거고요. 그 뒤에 두 가지를 볼 겁니다. AVL 트리라는 게 있고요. RB, 레드 블랙 트리라는 게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볼 건데 둘 다 굉장히 대단히 까다롭습니다. 뭐가 까다롭냐면 정의 자체가 까다롭고요. 그리고 정의가 까다롭다 보니까 그로 인해서 삽입하는 연산 등도 굉장히 까다로워요. 그래서 그것만 보더라도 오늘 다룰 만한 내용은 충분히 되기 때문에 오늘은 복잡한 파이썬 코드는 일단 오늘은 잠시 내려놓고 이론적으로 AVL 트리가 뭐고 어떻게 연산하고 레드 블랙 트리가 뭐고 어떻게 삽입하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돌아가지요. 이진탐색 트리라는 거는 뭐였냐면은 말 그대로 이진탐색, 얘보다 크냐 작냐, 얘보다 크냐 작냐, 그 이진탐색의 원리를 준용하는 트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진탐색 트리라는 거는 말 그대로 서치에 특화된 트리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예를 들어 여기서 33을 찾으려면 컴퓨터 입장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야? 루트부터 간다라는 거지. 꼬리부터 가겠어요? 루트부터 가서 45야, 너 33과 비교했을 때 결과가 어이되니?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예요. 33은 45보다, 제가 대놓고 답을 가리키니까 좀 민망하군요. 33은 45보다 작기 때문에 왼쪽으로 가자라는 겁니다. 그러면 왼쪽으로 가서 왼쪽 자식 노드 23과 비교합니다. 야, 33과 비교했을 때 넌 어떻게 되냐? 33은 23보단 크죠. 38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될까? 38보단 작지요. 이렇게 얘보다 작으면 왼쪽, 얘보다 크면 오른쪽에 배치되도록 가다 보면 우리가 생각보다 금방 탐색을 끝낼 수가 있겠다라는 겁니다. 당장 이 케이스를 보더라도 데이터는 7개. 하지만 탐색을 위해 부등호 비교한 걸 몇 번? 3번만 비교했다라는 거죠. 1번 비교, 2번 비교, 3번 비교, 정답 찾기.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이진 탐색 트리다. 반으로 쪼개서 크냐 작냐를 비교하는 거다. 그래서 이진 탐색 트리는 지켜야 할 조건이 좀 깐깐했습니다. 왜 깐깐했냐? 이렇게 반으로 쭉 갈라서 내가 크냐 작냐를 물어봐서 이동하는 게 이 이진 탐색 트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만약에 여기 있어요. 즉 45의 왼쪽 서브 트리라면은 반드시 지켜야 될 게 모든 노드가 45보다는 작아야 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애초에 중복은 고려하지를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 이렇게 자기 이 고유의 값들인 놈들인데, 중복이 없는 놈들인데, 특히 왼쪽 서브트리의 경우에는 오직 작은 놈들, 오른쪽 서브트리에는 오직 큰 놈들, 심지어 그게 뭐에 적용된다? 모든 노드에 팡팡 다 적용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23 기준에서 바라보더라도 23보다 큰 놈들의 모임인 거고 23보다 작은 놈들의 모임이라기에는 하나밖에 없네요. 이게 바로 이진 탐색 트리, 영어로는 BST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습니다. 삽입과 삭제도 뭐 할만은 했습니다. 시험 문제도 나왔죠. 삽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 일단 루트 노드에서 출발해서 말 그대로 이진 탐색의 원리를 철저히 지키는 차원에서 삽입하면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서 99를 삽입하려고 해. 그럼 내가 이진 탐색하듯이 하면 돼요. 뭔 차이냐? 여기 없을 뿐이지. 99가 여기 없을 뿐이지 넣는 것도 똑같은 논리다라는 겁니다. 45야, 너 99보다 어림도 없군요. 59야, 너 99보다 어림도 없군요. 이렇게 59의 우측 자식으로 99가 새로 위치할 수가 있겠다. 이게 삽입 논리였고요. 자, 제거 논리의 경우에는 자식이
하나인 경우, 둘인 경우, 없는 경우라고 얘기를 했었고 없는 경우는 땡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냥 날려버리면 되니까. 자식 노드가 둘 있는 경우가 좀 복잡했다 보니까 그때는 어느 기준으로 날린다. 45 이렇게 자식이 왼쪽 오른쪽 다 있는 경우에는 왼쪽 서브 트리에서 그나마 대빵 혹은 오른쪽 서브 트리에서 그나마 졸개 랑 자리를 맞바꾸면 된다라고 얘기했고요. 맞바꾸는 과정에서 이런 가지들 떨어져 나가겠지. 그럼 그냥 떨어져 나가자라는 겁니다. 45의 왼쪽 서브 트리에는 작은 놈들만 있는데 그 중에서도 그나마 대빵인 놈이라면은 너를 대신할 수 있을 거야. 비록 45에는 못 미치지만 요 논리로 왼쪽이나 오른쪽 중 하나를 골랐다. 이게 바로 자식이 둘 있는 경우에서의 이진 탐색 트리 원소 제거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건 복습이었고요. 그런데 이런 케이스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진 탐색 트리인지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15, 22, 27, 35, 54, 82. 15보다 22가 크고요. 22보다는 27이 크고요. 마찬가지를 따르고 이진 조건도 만족을 합니다. 얘 이진 탐색 트리가 맞다라는 거는 분명해요. 근데 이게 효율적인 이진 탐색 트리인가? 일단 뭐 효율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딱 보세요. 이게 무슨 트리야? 이건 닭고기면 거의 닭꼬치겠네.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트리라 함은 약간 이런 느낌.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런 모양새를 생각하게 되는데 이게 애초에 트리인가? 모양새도 요상한데 실제 효율성, 컴퓨터 입장에서 효율성을 따져보더라도 대단히 불합리한 트리다라는 겁니다. 왜냐? 우리가 여기에서 95라는 수를 집어넣는다라고 생각을 할게요. 집어넣는 거는 말이 좋아 삽입이지 탐색 과정을 거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15, 95 비교했더니 우측으로 가야 돼요. 22, 95 비교했더니 우측으로 가야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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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삽입된다라는 거죠.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는데 6개의 데이터가 존재하는데 삽입을 위해서 6개를 다 돌았어. 이게 무슨 효율이에요? 이게 6개라 운이 좋은 거지 데이터가 굉장히 큰 n값, n개였다고 쳐볼게요. 빅 데이터. 그러면 n개를 다 비교하고 앉아있으면 5n, 그다지 좋지 못한 시간 복잡도라는 건데 이게 무슨 효율적인 자료 구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드가 n개인, 일반화합시다. 노드가 n개인 이진 탐색 트리, 일반적인 이진 탐색 트리에서 삽입에 드는 시간 복잡도는 최악의 경우에는 5n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n개보다 더 비교할 필요는 없어요. 데이터가 n개인데 2n 승계를 비교하는 그런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내가 왔다 갔다 최악의 경우에는 n개를 다 비교할 수도 있다. 우리 그거 최악의 경우 5n이라고 표현한다 얘기를 했고요. 삭제 탐색에 드는 경우도 우리가 마찬가지로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탐색, 특히 탐색에 드는 시간 복잡도의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줄지어져 있는 경우에는 5n일 수가 있겠구나. 이거는 분명 뭔가 생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진 탐색 트리라는 게 그래도 비교적 왔다 갔다 왼쪽 오른쪽 하면서 탐색이 효율적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오판일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이진 탐색 트리 본연의 잘못은 아니에요. 그냥 얘가 잘못했다? 그런 건 아닙니다. 대소 비교를 바탕으로 삽입, 삭제, 탐색하겠다라는 이 논리는 아주 좋아요. 근데 이 취지를 그대로 간직하되 효율성만, 5n이 뭐야, 5n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야. 이 5n이라는 효율성만 좀 늘리려면 어떻게 할 수 있냐. 우리 오늘 챕터를 왜 균형을 고려한 여러 트리라고 했겠습니까? 이 균형이 떨어져서 이렇게 비효율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얘는 닭꼬치 같잖아. 거의 트리가 아니라. 근데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이상적인 트리라 함은 완전 이진 트리까진 아니어도 이 정도로 균형이 척 잡힌 트리가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향의 트리와 가깝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런 식으로 그냥 줄지어진 거 말고 좀 균형 잡힌 트리라면 효율이 좋지 않을까? 방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데이터가 7개나 되는데 탐색에는 대소 비교 3번밖에 안 했다니까? 이러면 얼마나 좋아. 그래서 우리가 균형 잡힌 트리를 생각해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최악의 상황까지 가더라도 연산에 드는 시간 복잡도가 5로그 n일 수만 있다면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로그 n은 또 어디서 튀어나온 겁니까?
이거를 보시면 똑같은 데이터겠습니다. 얘도 6개고요. 오른쪽에 있는 이 황토색 트리도 데이터는 6개입니다. 동일해요. 자, 그런데 오른쪽 같은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어떤 수를 집어넣으려고 해도 비교 횟수가 굉장히 작습니다. 여러분 아무 두 자릿수나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73 좋습니다. 제가 중복은 피해주세요라고 얘기하려고 했는데 너무 잘 말씀하셨네. 73이라고 했는데 73을 넣어볼게요. 여기 없으니까 탐색은 안 되고. 73, 27과 비교했을 때는 더 커야 될 것 같습니다. 54와 비교할 땐 더 커야 될 것 같고요. 82와 비교할 땐 또 작아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들어가야 된다는 건데 그 과정에서 비교를 몇 번밖에 안 수행했냐면 3번밖에 안 수행했어요. 근데 73이라고 너무 잘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그거는 73이 운 좋은 럭키 넘버여서가 아니라 제가 지금 뭘 얘기하든 3번밖에 안 비교한다라는 겁니다. 왜? 애초에 높이가 셋이니까 우리 약간 심리 테스트 하듯이 뭐 yes, no, yes, no 가다 보면은 바닥까지 가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잖아. 그것처럼 탐색도 가다 보면 더 이상 할 수가 없어서 자식으로 넣고 끝난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애초에 높이가 낮으면 자꾸 제가 균형 잡힌 효율적인이라고 얘기하는데 다시 말해서 이진 탐색 트리 기준으로 높이가 낮고 컴팩트하면은 비교 횟수가 주니까 훨씬 더 효율적인 트리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흥미롭게도 왼쪽과 오른쪽의 데이터 분포, 데이터 조합은 정확하게 동일합니다. 15, 22, 27, 35, 54, 82 얘도 똑같거든요. 근데 서로 다른 두 트리가 공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왼쪽도 이진 탐색 맞아요. 오른쪽도 이진 탐색 맞고요. 근데 왼쪽 구조보다 오른쪽 구조가 배 이상 효율적이다라는 겁니다. 우리 오늘의 목표는 뭐다? 오른쪽 같은 트리를 예쁘장하게 만드는 거다. 사실 요 정도 사이즈면 눈으로 만들 수 있거든요. 내가 대충 보니까 가운데 있는 놈을 루트로 세우는 게 좋을 것 같아. 뭐 이렇게 할 수 있겠지만 우리 모든 상황에서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기계적으로 균형 잡힌 이진 트리, 이진 탐색 트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방법 2가지를 오늘 살펴볼 거다라는 겁니다. 그럼 왜 굳이 ON이 아니고 O 로그 N이냐? 여러분 약간 느낌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렇게 완전 이진 트리에 가깝게 또는 포화 이진 트리에 가깝게 노드들이 배치될수록 우리 뭐 배웠죠? 높이가 n이면은 노드 수가 2n승에 비례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거 반대로 얘기해서 우리가 뭐라고 했어? 이 노드가 n개일 때 높이는 로그 2의 n개다라고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 로그 2의 n에서 미친 2는 사실 3이든 4든 5든 이 노테이션에는 아무런 영향을 안 준다라고 이미 말씀드렸죠. 결국 이런 식의 예쁘장한 균형 잡힌 트리는 O 로그 n을 따를 텐데 뭐가? 높이가 O 로그 n을 따를 텐데 이런 트리 만드는 좋은 방법 없을까요? 라고 묻는 거고 우리는 그에 대한 답을 2가지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가지인데요. 이름을 좀 친숙하게 가져가면은 공부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AVL 트리가 되겠고요. 두 번째가 레드 블랙인데 레드 블랙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적과 흑이 맞습니다. 적, 흑이 맞고요. AVL은 약어인데요.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그 전에 사실 이 균형이라는 개념이 제가 방금 전에도 지나가듯 말씀드렸지만 글쎄요. 조금 모호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난 이게 균형 잡힌 거라고 생각하는데 각자 생각이 다를 수도 있잖아. 그래서 그걸 좀 더 엄밀히 정의하고 갈 텐데 균형을 정의할 수 있는 여러 개념들이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이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적이라는 게 아니지만 밸런스 팩터라는 이름의 용어가 있어요. 이름값을 하죠. 말 그대로 균형을 의미하는 팩터라는 건데 임의의 노드에 대해서 밸런스 팩터는 뭐냐면 좌측 서브트리의 높이 빼기 우측 서브트리의 높이가 되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서 그 지겹도록 과제나 시험에서 명시했던 그 노드가 단일한 경우에는 높이가 0 그거 왜 안 썼을까요? 어차피 둘의 차니까요. 어떻게 정의해도 상관없어요. 좌측 서브트리의 높이 빼기 우측 서브트리의 높이 즉 차기 때문에 뭐 한 놈만 있는 높이를 1로 간주하든 0으로 간주하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정의만 일치시키면 자, 뭔 소리냐? 27의 밸런스 팩터를 보도록 할 텐데요. 27 좌측 서브트리는 22, 15, 35네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놈의 높이를 보통 뭘로 간주한다? 아, 하나만 있을 땐 0으로 간주하니까 둘이 있으니 1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고요. 좌측 서브트리의 높이는 1이 되겠네요. 마찬가지로 27노드의 우측 서브트리의 높이를 슉 보니까 54, 82. 같은 논리로 높이가 1입니다. 1 빼기 1은 빵. 27은 그래서 밸런스 팩터가 빵인 거고요.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밸런스 팩터는 빵에 가까울수록 그 노드 기준으로 균형 잡혀 있다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렇잖아. 뭐 퍼져나가 있다라는 거랑 별개로 이렇게 반뚝 떼버렸을 때 높이가 똑같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를 보통 균형 잡혀 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54가 가리키는 노드의 밸런스 팩터 값은 뭘까요? 54의 좌측 서브트리는 비어 있어요. 그리고 우측 서브트리의 경우에는 한 칸이 솟구쳐 있군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어떻게 계산할 수 있겠어요? 0 빼기 1 해서 마이너스 1. 아직은 절대값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냥 날 것 그대로 가져가시면 돼요. 마이너스 1이 팝 퀴즈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꾸 높이 하니까 좀 헷갈리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밸런스 팩터를 계산하는 거는 AVL 트리 전반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다시 말해서 빨리빨리 여러분이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편하게 가세요. 27 왼쪽 서브트리의 높이라는 거는 사실상 뭐예요? 가장 깊게 갈 수 있는 스텝수 아니에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잖아. 물론 그러면 높이가 1이 아니라 2가 돼요. 하지만 뭐라고 했어? 정의가 일치만 하면 상관이 없다 그랬잖아. 27 왼쪽에서 2스텝까지 갈 수 있고요. 27 오른쪽에서 2스텝까지 갈 수 있으니까 2 빼기 2는 빵. 이렇게 생각하셔도 무방하겠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마음. 여기까지 질문 있을까요? 네. 만약에 54에서 한다고 치면은 네. 0부터 시작한다 치면 80이는 0으로 치면 되니까 계산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면 높이를 1부터 시작한다 생각해야 되는 건가요? 자, 다시 이 팝퀴즈 말씀하시는 거죠? 54의 밸런스 팩터를 계산하는. 네. 그 기준으로 생각을 했을 때 좌측 서브트리, 우측 서브트리에서 그 높이를 0으로 정의하는 그 정의를 따랐을 때는 왼쪽, 오른쪽이 계산이 안 되니까 자, 왼쪽의 경우에는 그래서 아예 그냥 비어있기 때문에 마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애초에 좋은 질문인데요. 노드가 하나뿐인 트리의 높이를 0으로 간주한다라는 건 존재하지 않으면 마일로 간주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좋은 포인트. 마이너스 1이고 0이니까 둘을 빼서 마이너스 1. 이렇게 접근하는 게 정석적이겠고 방금 말씀드렸듯이 스피디하게 가려면은 아무것도 없네? 0스텝. 한 스텝 있네? 한 스텝. 0 빼기 1을 할 수도 있겠죠. 좋은 포인트입니다. 어찌됐든 54의 밸런스 팩터는 마일이네요. 다른 질문 있을까요? 자, 그러면 이제 AVL 트리를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어차피 여기서 연습을 많이 할 거예요. 숫자가 막 적혀 있죠. AVL 트리라는 거는 이진 탐색 트리의 성질을 충족함과 동시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AVL 트리랑 오늘 배울 레드 블랙 트리의 경우에는 결국 이진 탐색 트리입니다. 그냥 이진 트리가 아니고요. 이진 탐색 트리의 논리를 지키는 건 기본이에요. 이진 탐색 트리의 논리를 준용하되 거기서 더 나아가서 균형을 잡기 위해 특수한 조건을 걸어둔 트리입니다. 그 두 가지 모두 이진 탐색 트리에 속해요. 자, AVL은 그러면 어떤 이진 탐색 트리냐? 좌우로 이렇게 좌는 작은 놈, 우는 큰 놈. 그 조건을 충족함과 동시에 꽤나 깔쌈합니다. 조건이. 모든 노드의 밸런스 팩터 절대값이 1 이하인 경우. 여러분 눈치채셨겠지만 우리가 뭐 좌우 특정 성향을 가리겠습니까? 여기 뭐 정치판이야? 그럴 수도 없기 때문에 좌든 우든 밸런스 팩트가 양이든 음이든 절대값이 중요합니다.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균형이 어긋나는 건 매한가지라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절대값에 집중하자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진 탐색 트리의 특성상 모든 노드의 밸런스 팩터가 반드시 0이어야 된다. 이런 결벽증을 가질 수는 없어요. 왜냐면 이게 뒤에 살짝 안 보인다고 해서 좀 크게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너무 크네. 네. 20이 있어요. 그 상태에서 10을 넣으면은
내가 이거 말고는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뭐 굳이 따지자면 10, 20으로 만들 수 있겠지만 대칭이잖아. 자, 이런 식으로 두 개만 존재하는 이진 탐색 트리가 있다라고 했을 때 얘는 필연적으로 밸런스 팩터가 일 수밖에 없습니다. 즉 모든 노드의 밸런스 팩터를 0으로 맞추는 거는 그렇게 의미가 없다고요. 포화 이진 트리 같은 특수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 그렇기 때문에 1까지는 용인하자라는 겁니다. 뭐 이것도 균형 잡혀 있잖아. 어차피 데이터가 둘밖에 없는데. 다만 1을 오버하는 순간 걔는 조정을 들어가자라는 겁니다. AVL 트리의 핵심은 뭐냐면 밸런스가 1이나 마일이나 빵인 건 내가 용서하마. 근데 2나 마이부터는 용서가 안 되겠다라는 겁니다. 오른쪽은 AVL일까요? AVL이 맞으니까 제가 열심히 그려드렸겠죠. 실제로 보면은 41의 밸런스 팩터 연습할 겸 보자면 하나, 둘, 세 스텝, 하나, 두 스텝 해서 41의 밸런스 팩터는 1입니다. 여기서부터 천천히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28의 밸런스 팩터는 뭘까? 좌로 한 스텝, 우로 두 스텝. 1 빼기 2를 해서 마1이 되는데 제가 음수로 오타를 냈군요. 마1인데 여기 절대값만 표기를 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1인데 1로 우리가 표기를 했고 21의 경우에는 좌도 못 가, 우도 못 가, 빵. 30도 좌도 못 가, 우도 못 가, 빵. 39도 좌도 못 가, 우도 못 가, 빵. 35는 좌로 한 스텝, 우로 한 스텝, 빵. 마찬가지 논리로 45의 경우에도 좌로 못 가, 우로는 한 스텝 갈 수 있어. 그래서 0 빼기 1인데 절대값을 취해서 1이다. 82도 마찬가지 논리로 0이다. 자, 이게 바로 AVL 트리의 대표적인 사례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정말 주의해야 될 거. 밸런스 팩터만 본 거고요. 얘가 이진 탐색이냐는 별도의 문제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41 왼쪽에 있는 놈, 눈을 아무리 크게 뜨고 찾아봐도 작은 놈밖에 없고요. 41 오른쪽에 있는 놈은 큰 놈밖에 없습니다. 28 왼쪽, 28 오른쪽도 마찬가지. 35도 마찬가지. 얘는 그래서 AVL의 자격이 마땅하다. 왜? 이진 탐색 트리인 건 물론이요. 이 밸런스 팩터의 절대값이 몽땅 다 0 아니면 1이니까. 절대값이 1 이하라는 거는 0 아니면 1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AVL 트리의 대표적 사례다라는 겁니다. 자, AVL 트리는 뭐냐면은 뭐 거창한 약자 이런 게 아니라 이거 만든 분, 이 만든 두 분의 성명 앞 글자를 따가지고 AVL 두 분입니다. 두 분, 아델슨 벨스키랑 랜디스 이 두 분의 앞 글자를 따서 AVL 트리라고 명명을 하는 거예요. 보통 학계가 이런 거를 많이 하죠. 그래서 내가 뭐 어느 트리를 만들었다, 어떤 자료 구조를 고심 끝에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앞 글자를 따서 뭐 내 이름의 석자, 뭐 YYJ 트리다 뭐 이런 식으로 만들고는 하는데. 만약에 여러분이 자료 구조에 굉장한 관심이 있어가지고 내 이름 석자 딴 트리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학문적으로 더 깊이 파다 보면은 대학원에 오는 그런 실수를 범하게 된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AVL 트리의 정의까지는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사실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트리를 마주했을 때 AVL 트리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거는 비교적 어렵지 않아 보여요. 밸런스 팩터만 몽땅 다 계산을 하고 심지어 나중에 암산으로도 될걸. 그리고 이진 탐색 트리인지 판단하고 인데 우리가 보통 트리에서 주로 하는 거는 연산이죠. 그래서 삽입과 삭제를 어떻게 하냐에 대해서 좀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원초적 방안은 뭐냐면 이진 탐색 트리의 그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이진 탐색 트리에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삽입했냐면 방금 전 복습했죠. 왼쪽, 오른쪽, 왼쪽, 오른쪽 슉슉 가면서 삽입했고 삭제는 노드가 자식을 몇 개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다르게 케이스를 구분해서 삭제했고 그러면 안 되냐? 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92를 삽입하는 것도 똑같은 방식으로 한다. 자, 그래서 41 오른쪽 45, 45 오른쪽 82, 82 오른쪽에 92를 넣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자라는 거예요. 92를 그렇게 삽입했어. 그러면 무슨 문제가 벌어지냐? 41, 45, 82 옆에 92. 요거는 제가 잠깐 스크린에 올려볼까요?
슬라이드에는 이미 적어드렸습니다만 이 92를 삽입하는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자라는 겁니다. 삽입은 결국 탐색과 동일한 절차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92라는 값을 삽입하기 위해선 41과 비교하게 돼서 41보다 크니까 우측으로 가고 또 45보다 크니까 우측으로 가고 82보다 크니까 결국 이곳에 92를 넣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41, 45, 82 뒤에 92가 온다라는 건데 자, 이 상태는 이진 탐색 트리가 맞아요. 이진 탐색 트리의 원리에 입각해서 삽입했으니까 이진 탐색은 맞거든. 근데 얘가 AVL이 더 이상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일단 왼쪽의 밸런스 팩터들은 내가 굳이 건드릴 이유가 없어 보여요. 나 이쪽 안 건드렸잖아. 그래서 얘는 무시한다 하더라도 이 친구들을 볼까? 자, 41부터 보자면은 요 41의 왼쪽은 하나, 둘, 세 스텝 간다라고 얘기했었죠. 근데 이제는 오른쪽도 하나, 둘, 세 스텝 가. 더 이상 밸런스 팩터 절대값이 1이 아니네. 빵이 되겠고요. 45의 시선에서 볼게요.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노드의 밸런스 팩터가 1 아니면 0이어야 됩니다. 절대값이. 45의 왼쪽 그런 거 없고요. 45의 오른쪽 두 스텝입니다. 0 빼기 2는 마이너스 2. 이미 여기서 깨졌네. AVL 트리는 모든 노드가 1 아니면 0, 절대값이 1 아니면 0이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미 여기서 쫑났어요. 그래서 얘는 더 이상 AVL 트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뭐는 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삽입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 정도는 알 수가 있어요. 삭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21을 삭제하겠다고 야 이거 리프 노드잖아. 이거 꿀이네 하면서 그냥 날려버린다.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서 균형이 깨지냐. 28에서 균형이 깨져요. 진짠가? (21이) 있었는데요. 없었습니다 라고 한다고 했을 때 우리 28의 시선에서 바라본다면 왼쪽에는 더 이상 스텝이 없기 때문에 0스텝이 되고요. 오른쪽은 여전히 2스텝을 밟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뭐가 되냐? 밸런스 팩터의 절대값이 2가 돼서 균형이 또 깨진다라는 겁니다. 아, 소중한 교훈을 얻었어요. 삽입 삭제를 이진 탐색 트리와 정확히 똑같이 하면 안 되겠구나.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는 결론적으로는 이진 탐색 트리의 일환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삽입 삭제 방식을 활용은 할 거예요. 근데 절충을 하겠습니다. 이 방식에 기초하되 AVL이 깨지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든 트리를 지키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트리를 지킬 거냐. 자, 결국 우리가 AVL에서 말썽은 넷 중 하나가 일으킨다라는 겁니다. 이 파트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결국 말썽은 이 네 가지 중에 하나가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점선이 지금 잘 안 보이실 텐데 스크린을 다시 내려드리자면 우리가 세 가지 노드로 트리를 추격하자면 슉슉 꺽쇠 꺽쇠 요 네 가지 중 하나가 사고뭉치다라는 겁니다. 잘 보세요. 이 첫 번째 A, B, C의 경우에는 당장 A 노드의 밸런스 팩터가 어떻게 됩니까? A 노드의 밸런스 팩터가 얼마예요? 2. 절대값 안 취한 상태에서 2입니다. 좌로 2스텝, 우로 빵 스텝. 그래서 2이기 때문에 이미 여기에서 절단이 나요. 위에 서브 트리가 얼마나 고상하게 예쁘게 생겼든 상관없어. 어차피 여기에서 끝났다니까. 얘도 마찬가지 밸런스 팩터가 마이너스 2이기 때문에 쫑났고요. 얘는 모양을 제가 이렇게 대칭적으로 그렸다 보니까 밸런스가 있다라고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얘는 결국 왼쪽으로 2스텝, 오른쪽으로는 못 갑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밸런스 팩터가 2가 돼서 나가리. 오른쪽의 경우에도 밸런스 팩터가 마이너스 2가 돼서 안 돼. 요 넷 중 하나가 결국 말썽을 일으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뭐를 기대하겠어? 이런 꼴 말고 노드가 3개면 제발 좀 얌전해라 라고 하면서 뭐를 기원하겠어? 이러면 좀 좋아? 이러면은 밸런스 팩터가 어긋날 일이 있겠냐고요. 빵빵빵이잖아. 그래서 3개의 노드가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삽입되기를 기도하지만 꼭 거의 트리계의 금쪽이야. 어떻게 된다?
요렇게 삽입이 된다. 이것이 AVL을 무너뜨리는 요소다라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자면 뭐냐면은 요 네 가지에 대한 대안이 있다면 이 네 가지를 비틀고 섞고 지지고 볶고 어떻게든 해서 깔끔한 멀끔한 상태로 만들 수 있다면은 우리가 AVL 트리를 마음대로 유지시킬 수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균형이 무너지는 네 가지 근원에 대한 각각의 해답을 우리가 가지고만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자, 말썽을 피웠다면 해결을 해야죠. 자,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균형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 네 가지 상황을 모두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트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은 보통 대부분의 학부생들이 한 요 정도쯤에서 자료 구조를 포기해요. 예, 대부분. 네. 이 AVL이 좀 어렵고 요거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로테이션이 나오고 뭐 값이 어떻게 흔들리고 밸런스 팩터가 변화하고 이런 걸 하나하나 보다 보면 되게 까다로울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최대한 직관적으로 좀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네 가지 상황 요거 뻑새 요 네 가지 상황만 이쁘장한 꼴로 변환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은 보통 여기서 많은 교과서들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하냐면 뭐 레프트 로테이션, 라이트 로테이션 이런 식으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말 그대로 트리를 내가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약간 플라스틱 파이프라고 할까요? 파이프 다루듯이 돌린다, 쪼개서 돌린다라고 생각을 하곤 하는데 저는 저희 강좌에서는 로테이션 중심으로 설명을 하지는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초심자 입장, 저희 처음 배우는 분들이 많잖아요. 초심자 입장에서는 트리가 이렇게만 생겼어도 복잡한데 얘를 돌리고 뭐 어떻게 하고 그렇게 생각하면 더 복잡해요. 그리고 실제로 컴퓨터, 이 파이썬 코드의 시선에서도 얘를 진짜로 돌리겠습니까? 파이썬이? 돌리는 게 아니라 특정 노드에 대해서 자식 노드를 바꿔 지정하는 식으로 코드가 이루어지거든요. 결국 돌리는 건 우리가 이해하기 좋으라고 돌린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지 실제로 돌리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돌린다는 표현은 저희가 쓰지 않고 대신 다른 방식으로 좀 소개를 드리려고 하는데 제가 금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가지 문제 상황. 이 친구는 결국 이런 식으로 갔어야 할 운명이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됐을까? 자, 어찌됐든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우리가 보장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셋 중에 가장 큰 값이 뭐라는 건 보장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 밑에 회색 세모는 무시하세요. 일단 지금은 이 세 가지 중에서 정확하게 잘 말씀하신 대로 A가 최고 값이다라는 건 보장할 수가 있어요. 왜? 얘가 50이면 B는 50보다 작을 수밖에 없고 C는 그 B보다 작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A가 최대값이다라는 게 보장이 되고 그 다음 B, 그 다음 C야. 그래서 우리가 바꿔 표현하자면 지우개가 어디 있죠? A가 제일 크고 그 다음이 B, 그 다음이 C다라는 게 보장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제가 이 말썽쟁이를 예쁘장하게 만들려면 결국 궁극적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는 건 정말 지겹도록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애초에 얘는 A, B, C 순으로 위에서부터 읽는다, 레벨 순서로 읽는다라고 했을 때 애초에 A, B, C로 읽히면 안 될 운명이었던 거야. 레벨 순서대로 했을 때 어떻게 읽혔어야 되는 운명이야? 그래. B. 그렇죠. 애초에 이래서 운명해야 된다니까? 우리 이진 탐색 트리의 경우에는 중앙에 딱 루트 노드가 박혀 있어서 얘보다 작은 놈이 왼쪽, 큰 놈이 오른쪽 가라 라고 이렇게 중앙에 떡 버티고 있는 루트 노드가 있어야 되는데 그 놈이 A면 안 되죠. A가 B보다 크고 B가 C보다도 크기 때문에 이렇게 일직선이 되기보다는 애초에 B가 중심을 떡 잡고 있어서 A가 오른쪽, C가 왼쪽에 가는 게 맞았다라는 거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돼 있는 꼴을 이렇게 강제로 바꾸자라는 겁니다. 이제 이 회색 세모의 정체가 대체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집중하는 거는 일단 요 금쪽이 노드들에 집중을 하자라는 겁니다. 요 세 가지가 문제다라는 건데 트리가 노드가 몇십 몇백 개일 수도 있는데 A 오른쪽에 뭐가 없겠어요?
뭐 되게 많아. B 오른쪽에도 뭐가 되게 많겠고 C 왼쪽 오른쪽에도 뭐가 되게 많겠다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는 뭐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어요. 거의 슈레딩거의 틀이야. 이 A의 오른쪽에는 아무것도 없을 수도 있고요. 그냥 텅 비어 있을 수도 있고 하나의 노드가 있을 수도 있고 노드 300개가 서브트리 형식으로 있을 수도 있어요. 어쨌든 우리가 이 전체를 그냥 W로 가상의 어떤 존재로 놔두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총 몇 개의 칸을 가상으로 놔둬야 돼? A 우측 비어있고 B 우측 비어있고 C 좌우측을 모두 비워야죠. 그래서 이걸 각각 X와 ZW로 두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X와 ZW를 머릿속에 고려는 해두세요. 우리의 지상 최대 과제는 뭐다? 이 친구 멀끔하게 균형 잡히게 바꾸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애초에 얘는 A가 위로 갈 운명이 아니었어요. A는 리더의 운명이 아니었다니까. B가 리더로 갔어야 맞다라는 거기 때문에 얘를 강제로 리더를 바꾸자라는 겁니다. 루트를 B를 세워. 그래도 돼. 왜 안 돼? 루트를 B로 세우는 대신에 이진 탐색이 깨지면 안 되기 때문에 B의 왼쪽에 C를 세웁니다. 이거는 운명이에요. B의 왼쪽에 A를 세우면 아니 돼요. 대소가 안 맞잖아. B의 왼쪽에 C를 세우고 B의 오른쪽에 A를 세우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요 세 말썽쟁이는 해결이 됐어. 근데 뭐라고 했죠? C나 B나 A 근처에 다른 트리가 있을 수도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X와 ZW를 예쁘게 배치하면 되는데 가장 쉬운 게 뭐냐면 C 배치가 끝내주기 쉽네. C는 좌에 X가 있었고 우에 Y가 있었어요. 좌에 X가 있고 우에 Y가 그대로 있으면 되죠. C는 이렇게 배치할 수가 있겠고 A 밑이 좀 까다로워요. A의 우측에 W가 있다라는 거는 불변이거든. 자, 그러면 Z. 요 Z는 원래는 B의 우측에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놈일 수도 있고 트리일 수도 있고 노드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미지의 대상 Z는 B보다는 큰 놈이었어요. 그러면 Z는 어디로 가야 될까? 두 가지 이유에서 여기 가는 게 맞아요. 첫째로 어차피 이 칸만 비어 있고요. 둘째로 B보다 큰 게 맞아요. B보다 A가 크고 그 A보단 작지만 어쨌든 이진 탐색 트리의 원리에 따라 Z는 B보다 크잖아. 그래서 남은 한 칸에 Z이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왜 시중 교과서에서 이거를 로테이션이라고 설명을 할까? 잘 보세요. PBA를 이렇게 플라스틱 막 차력쇼 하듯이 하듯이 로테이트를 하면은 B가 위로 가고 CA가 아래로 가니까.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로테이션이 좀 이해가 갈지 모르겠지만 뒤에서 더블 로테이션 파트로 가면은 그것만으로는 좀 설명이 어려워요. 그래서 애초에 이렇게 가자. 아, B가 대빵이었어야 할 운명이니까 BCA로 가고 X, Y, Z, W는 네가 좀 예쁘게 잘 정돈해봐가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그럼 예시를 한번 들어보죠. 아예 그냥 임의의 수를 집어넣어서 이 상황을 그대로 구현해보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조금 더 위에 해야 뒤에가 보이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있다라고 가정하겠습니다. 80, 60, 30, 20, 40, 80 옆에 90. 이거 이진 탐색 트리 맞군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 이쪽 금쪽에 집중을 해보겠다. 이거 균형 너무 안 맞잖아. 그래서 얘를 이 친구를 내가 환골탈태를 시키겠다라는 지상 최대 과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파란 펜이 나올지 모르겠네요. 자, 80, 60, 30을 겨냥해서 더 좋은 균형을 만드는 게 내 지상 최대 목표라고 얘기를 해봅시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냐? 애초에 80은 리더가 되지 말았어야 할 운명. 대신 뭐가 리더였어야 된다? 60이 중앙을 떡 잡고 있어야 되는 운명이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오른쪽 시답 짜는 거 신경 쓰지 마세요. X, Y, Z, W는 나중에 재배치하면 된다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외우지도 마시고 여기 외우는 게 어딨어. 외우지도 마시고 리더가 60이 되었어야 한다. 부터 출발을 하자고. 그럼 두 금쪽이 남았으니까 30과 80으로 간다. 오케이. 일단 이진 탐색 조건 만족. 이제 이걸 채우자라는 겁니다. 80 오른쪽에 애초에 90이 있었기 때문에 90이 여기 들어가야 한다. 라는 거는 자명합니다. 90이 여기 들어가야 하는 건 당연한 거고 30 밑에 20과 40이 있었죠. 그러니까 얘도 그대로 보존하는 게 맞다라는 겁니다. 끝. 얘 밸런스 팩터 어긋나는 데 있나요? 없고요. 이진 탐색 어긋나는 것도 없고 원본 데이터 그대로 유지했죠. 이렇게 AVL이 나와버린 겁니다. 이게 뭐야 이게. 이걸 4번만 하면 되는데 4번의 원칙이 다 똑같아요. 전부 다 똑같습니다. 이거든 요거든 꺽쇠든 반꺽쇠든 아예 똑같이 넌 애초에 리더가 되지 말았어야 해요. 라는 논리에서 출발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반대 방향 슬래시도 볼 건데 10분 쉬었다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아직 안 끝나신 분 계십니까? 좀 계시군요. 저는 그 기간이 딱 정해져 있어가지고 그 기간을 벗어나면 시험을 보면 안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이쯤이면 어제까지였던 걸로 기억을 하니까 다 끝나지 않았을까 싶었는데 아니군요. 다들 바쁘신 중에 들어오셨네. 자, 저희가 쉬는 시간 전까지 요거를 보고 있었습니다. 4가지 중에 가장 기본적인 골. 뭐 누군가는 로테이션으로 보는 게 더 편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걸 균형 잡히게 하려면 리더가 바뀌어야 된다. A가 리더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B를 리더로 세웠더니 만사 형통이더라. 놀랍게도 4가지 모두 똑같이 암기 하나 없이 동일한 논리를 적용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얘는 제일 쉬워요. 왜? A, B, C인데 순서만 바뀐, 대소만 바뀐 꼴이기 때문에 얘도 나를 따르라. 리더는 A가 되면 안 돼. 누구? B가 됐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로 인해서 X, Y, Z, W가 변화하는 건 좀 손으로 써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좀 지워드리자면 음성 잘 들어가고 있죠? 네. A, B, C라고 했을 때 C가 요 순으로 있고 뭐 정확한 값이 있으면 우리가 대소 비교가 좀 더 편하겠지만 A, B, C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리고 X와 ZW가 있다라고 했을 때 이미 슬라이드에 정답을 적어드렸습니다만 일단 나를 따르라 해서 리더가 바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A, B, C 중에서 B가 리더였어야 애당초 균형이 맞겠다라는 거고요. B보다 작은 놈이 왼쪽에 가야 될 텐데 A, C 중에 뭐가 더 작아요? 좋습니다. A. 그러면 C가 확정이 되겠고요. 또 가장 편한 놈부터 배치해버릴까? C, Z, W. 고정입니다. 없을 수도 있어요. 비어 있을 수도 있고 노드 1개일 수도 있지만 어찌됐든 삼각형으로 두자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A의 왼쪽엔 애당초 X가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Y가 확정입니다만 Y는 실제로도 여기 들어가는 게 맞아요. 왜? Y는 B보다는 작은 놈이지만 A보다는 큰 놈이기 때문에 요 위치가 애당초 맞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반대로 플라스틱 봉을 휘는 듯한 느낌을 주긴 합니다만 여러분 편한 방식대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너가 꺽쇠여봤자 뭐가 달라지겠냐? 실제로 그래요. 꺽쇠여봤자 달라지는 건 없고 리더만 똑같이 잘 뽑으면 됩니다. A, B, C. 근데 대소가 겹치다 보니까 조금 헷갈릴 뿐이지. 자, A보다는 B가 작고요. 그 B보다는 C가 큽니다. 자, 이 친구도 결론적으로는 밸런스가 엉망이에요. 왜 그러냐? 말이 좋아서 꺽쇠지. A, B, C라고 하면 보통 이런 식으로 그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러면 애당초 왼쪽은 2스텝, 오른쪽은 빵 스텝, 밸런스가
이 값이다. 절대값 1을 넘어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밸런스 팩터를 우리가 정상 범위, 정상 궤도로 돌려놓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논리 똑같습니다. 꺽쇠든 일직선이든 나를 따르라. A는 적어도 리더가 될 자격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대소 비교를 조금 더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을 텐데 사실 약간 눈치 빠른 분들은 아실 거예요. A가 아니야? 근데 일직선이 아니니까 B도 아니네. 그러니까 C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지만 대소 비교를 한번 해보긴 정석적으로 해보기는 해보자고요. 자, A가 B랑 비교했을 때 더 큽니다. 그리고 B랑 C랑 비교했을 때 B보다 C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떤 식으로 줄을 세울 수 있겠습니까? 자, A랑 C랑 비교했을 때 이 두 가지만 봐서는 뭐 어쩌라는 건가 싶긴 하지만 A랑 C랑 비교했을 때 우리가 뭐를 아냐면은 A가 C보다 크다라는 걸 압니다. 왜? 그게 이진 탐색 트리의 국룰이었거든. 왼쪽은 모든 노드들이 다 나보다 작다라는 거.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이 뭘까요? A가 C보다 크고 그 C는 B보다 크기 때문에 결국 사이에 있는 놈은 뭐다? C가 됐겠다라는 겁니다. A, C, B 순위니까 맞네. 리더는 애초에 A도 아니고 B도 아니고 C였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C를 리더로 세우면 그때부터 또 만사 형통입니다. 이 상태에서 C를 리더로 바꿔치기 해볼게. 그러면은 왼쪽 금 쪽에는 어디가 가야 되냐? C보다 작은 놈이 가야 될 텐데 C보다 작은 놈? C보다 뭐가 작을까요? B가 더 작죠. B보다 C가 크니까 여기 있으니까. 그래서 B가 자리하게 되겠고요. 이게 바로바로 안 튀어나와도 돼요. 트리가 복잡하고 이진 탐색이 아직 생소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튀어나올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리더를 C로 세워야 된다. 이 논리 하에서는 우리가 못 풀 문제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 A 확정. 실제로 A는 C보다 크지요. 자, 그 상태에서 X와 ZW를 잘 배치해야 될 텐데 이번에는 C를 배치하려고 보니까 C가 이미 B랑 A에 잡아먹혔네. 얘 배치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B의 왼쪽에 X가 들어간다라는 거는 알고 있고요. 되는 것부터 하자고요. A의 오른쪽에는 W가 들어간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Y랑 Z만 잘 배치하면 될 텐데 이 특성상, B랑 YZ, C랑 A랑 YZ를 비교할 수가 있어요. 자, B랑 YZ를 비교했을 때 YZ 모두 B보다는 커요, 작아요? 크다라는 겁니다. 자, YZ는 무조건 B보다는 커요. 그런데 지금 이것만 봐서는 B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적용할 만한 데가 마땅찮아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랑 비교하냐? 애초에 A랑 비교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B랑 뭔가 비교하려고 하다 보니까 약간 엉성해. 그러면 A랑 비교한다라고 얘기했을 때 얘 왼쪽에 있는 놈은 무조건 다 작아야 됩니다. A보다. 그 뜻은 뭐다? Y도 A보다 작고 Z도 A보다 작다라는 건데 자, A보다 작은 놈 여기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 Y랑 Z를 결정하는 파트가 조금 까다로운데 이거는 뭐랑 비교하는 게 가장 편할까요? C랑 한번 볼까요? 이번엔 B, A가 아니라 C랑 한번 볼 텐데 C랑 볼 때 이 C가 새로운 리더로 자리 잡았죠. C가 새로운 리더로 자리 잡았기 때문에 C와 Y, C와 Z의 기존 관계를 활용하기가 좋다라는 겁니다. 방금 전에 우리가 B랑 YZ도 비교해보고 A랑 YZ도 한번 비교를 해봤는데 이게 큰 의미 있는 정보를 주지 못했어요. 왜냐? 구조가 이렇게 바뀌어버렸거든. 근데 애초에 진짜 대빵 요 C랑 비교하는 게 중요했던 게 원래도 C랑 비교한 정확한 결과가 나와 있고 실제 리더가 바뀐 후에도 C랑 대소가 너무 뚜렷해. 얘는 무조건 C보다 작고요. 얘는 무조건 C보다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시행착오를 거쳤지만 결국 C랑 비교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Y는 C보다 반드시 작아야 돼요. C보다 반드시 작은 데는 어디예요? 왼쪽, 오른쪽? 왼쪽. 끝. 이렇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 이 사다리 같이 이 슬래시 요 슬래시보다는 조금 까다롭긴 하네. 뭐가?
X, Y, Z, W 배치하는 게. 근데 어쨌든 리더랑 정면 비교하면은 바로 답이 나오는구나라는 겁니다. 그러면 반대 꺽쇠도 정확히 동일하겠네요. 진짠가? 마찬가지입니다. A, B, C라고 돼 있을 때 얘도 약간의 우리 그 좀 빠르게 지름길처럼 가는 논리로 B도 A도 리더가 아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지만 정석적으로 비교하자면 A, B, C라고 있었을 때 세 가지 대소를 다 가져왔을 때 A가 B보다 작다라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 B는 또 C보다는 크겠죠. A가 B보다 작다. 그리고 B는 C보다 크다라는 것도 분명하고요. A랑 C랑 비교했을 때 또 A가 C보다는 작을 것 같군요.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느냐? 얘를 편의상 이렇게 바꿔놓으면은 A, C, B. 아하. 또 C가 리더가 돼야 한다라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풀든 간에 괜찮고요. 그리고 미리 팁을 드릴까요? 우리 A, B, C, X, Y, Z, W니까 지금 조금 뭔가 논리는 알겠는데 계산을 많이 해야 된다 싶은 순간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 숫자로 바뀌면 정말 빨라져요. 우리가 지금 A, B, C니까 약간 시간이 더 걸리는 거지 숫자로 바뀐다. 50, 70, 60이다? 그러면 순식간에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좀 이따가 연습 문제 풀면서 체감을 해보도록 하고요. 어쨌든 C가 리더로 들어가야 한다는 건 불변입니다. 애초에 C가 리더로 들어갔어야 네가 균형이 맞지라는 겁니다. C보다 작은 놈이 뭔가 하고 보니까 C보다 작은 놈은 A 같군요. 그리고 C보다 큰 놈은 바로 옆에 있는 B가 되겠고요. 그리고 X와 ZW를 배치하는데 A 옆에 X가 좀 편하겠고 그리고 B 옆에 W가 편하겠고 방금과 정확히 똑같은 질문이 우리에게 또 주어졌네요. 아, 리더랑 YZ를 비교하라고? 그거 이젠 잘할 줄 알아. 애초에 C보다 작은 놈이 여기 있어야 맞는 거니까 X와 ZW 요 순으로 바뀌는 게 맞겠네요. 요 네 가지를 다 봤는데 결국 모든 이 네 가지 케이스를 전부 관통하는 논리는 A, B, C에서 A가 리더였지만 더 이상 아니다라는 겁니다. B 혹은 C를 리더로 세워서 궁극적으로 뭐를 이끈다? 균형을 이끈다. 왼쪽보다 오른쪽이 훨씬 더 균형 잡힌 틀이라는 거는 주지의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균형을 이끄는 네 가지 방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아직 삽입은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균형을 만드는 방법만 배웠고 삽입은 안 했는데 황당할 정도로 삽입은 요거에서 딱 한 발밖에 더 안 나갑니다. 그래서 삽입을 위한 전초전을 모두 끝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자,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이진 탐색 틀이랑 똑같이 삽입을 하려고 하면은 큰일 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밸런스 팩터 깨져버리고 이렇게 된다라는 거 얘기를 했었는데 자, 다만 기본적으로는 이진 탐색 트리에서의 삽입 원리를 따르긴 따라요. 그 과정에서 트리가 으그러진다? 그때 방금 봤던 우리 급초기를 바꿔주는 그거를 쓰겠다라는 겁니다. 그 설명을 제가 줄글로 푼 거예요. 이진 탐색 트리의 성질에 입각해서 얘랑 비교, 얘랑 비교, 얘랑 비교 과정으로 삽입을 해요. 근데 삽입해서 만약에 AVA를 안 깨진다. 그럼 진짜 운 좋은 겁니다. 운 좋다는 건 무슨 뜻? 시험에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뜻. 네. AVL이 안 깨지면 좋겠지만 깨져버렸다. 깨져버린 경우에는 그때 맞춰서 판단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 방금 전에는 개별 단편적으로 보았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이 큰 트리에서 딱 요거, 굳이 요 큰 트리에서 딱 요거 이렇게 찝어서 봤는데 사실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거는 뭐겠어요? 왜 굳이 그걸 찝냐가 궁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당장 보면 이 친구를 찝을 수도 있고 이러면 일직선이 되죠. 이 친구를 찝을 수도 있고 그럼 꺽쇠가 되죠. 뭐든 다 찝을 수 있어. 이렇게 큰 틀인데. 근데 딱 콕 집어서 어딜 골라야 균형을 맞출 수 있냐. 그게 사실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걸 제가 초록색으로 강조를 해드렸습니다.
삽입된 노드에서 시작해서 루트 노드에 이르기까지 밸런스 팩터의 절대값이 1을 넘는 노드가 하나라도 존재하는지 추적하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일단 AVL이 깨지는지를 봐야 내가 균형화를 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AVL이 깨지는지 이것만 봐서는 사실 트리가 되게 멋들어지거든요. 그래서 AVL이 깨지는지를 먼저 보자라는 겁니다. 좀 이따가 볼 거지만 지금 깨지긴 깨져요. 왜 깨지냐? 89부터 시작해서 올라가 보자라는 겁니다. 그냥 어차피 노드 수도 별로 없는데 레벨 순서 순회하는 것처럼 41부터 해서 다 계산해 보면 안 돼요? 그럴 필요가 없는 게 89의 삽입으로 인해서 28, 21, 35, 30, 39는 영향을 받아요? 얘는 지들끼리 잘 살고 있어요. 팩터에 변화를 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부터 올라가면서 팩터 값을 계산해서 여기가 문제네? 라고 쉽게 얘기해서 범인 찾기 하라는 겁니다. 자, 89를 봤을 때 밸런스 팩터가 빵이에요. 82를 봤을 때 밸런스 팩터가 절대값이 1이겠네. 여기는 없고 여기는 한 스텝. 45까지 올라가니까 수상해. 왼쪽 스텝 없고요. 오른쪽 스텝만 두 스텝이죠. 그래서 여기서 절단이 난다. 그러면 뭐다? 너가 범인이지 라는 의미에서 45부터 시작해서 89까지 요거에 대해서 비틀기를 하라. 균형화를 하라라는 겁니다. 요 일직선에 대해서 균형하는 방법은 이미 눈에 선해요. 너 리더 아니지? 81을 리더로 바꾼다. 그걸 여기다가 하라라는 겁니다. 그걸 제가 이렇게 애니메이션 형태로 가지고 왔어요. 결국 뭐냐면은 삽입을 했다. 삽입하는 것 자체는 이진 탐색을 그대로 따르라라는 겁니다. 이진 탐색을 따랐더니 41보다 크고 45보다 크고 82마저도 더 크니까 89가 저 위치에 삽입이 됐는데 그냥 삽입하면 안 된다. 위로 한 단계씩 올라가면서 맹렬히 체크하고 하나라도 밸런스 팩터가 2 이상이다. 절대값이 2 이상이다. 그러면은 범인 찾기 하라라는 겁니다. 89를 먼저 방금 전에 했던 그대로 밸런스 팩터를 계산하니까 빵이에요. 편의상 절대값만 기재했습니다. 82는 1이 되겠고요. 여기서 범인이 나타났네. 이미 2가 됐기 때문에 다른 건 볼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45를 바탕으로 해서 45를 시작으로 해서 니들이 밸런스 망친 원흉이지 라고 요 세 개를 짚자라는 겁니다. 너가 범인이냐? 이 밑에 세 개를 짚자라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제가 여러분 외우지 말라라고 얘기했지만 그림이 있으면 좀 도움이 되잖아요. 그림을 가지고 왔습니다. 방금 전에 따끈따끈 봤던 거. A, B, C가 일직선으로 있을 때 어떻게 바꿔야 된다? 애초에 가운데 A는 B가 리더였어야 한다. 그거 곱상하게 풀면 어떻게 돼요? 82가 리더였어야 한다라는 거니까 스크린을 올리면 좀 좋겠군요. 애초에 이 검은 아이고 너무 내려갔네. 45, 82, 89가 있을 때 애초에 이렇게 생겨 먹으면 안 됐고 얘가 아니라 41 우측에는 새로운 리더 82가 자리했어야 하는 게 맞다라는 거죠. 82는 자리할 수 있죠. 왜? 41보다 크니까. 딱 두 배네. 그 상태에서 왼쪽 오른쪽 왼쪽엔 더 작은 45 오른쪽엔 더 큰 89 가 자리했어야 한다라는 거고 얘는 운도 좋아. X, Y, Z, W가 한 개도 없거든. 끝이에요. 진짜 끝이에요. 이런 식으로 트리를 변형해 주는 거. 그게 AVL을 유지하는 핵심 조건이다라는 겁니다. 그 변화의 결과가 우측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약간 억지로 그린 거 모양만 좀 예쁘게 한 거예요. 41 왼쪽은 가만히 냅두고 82, 45, 89 순으로 했더니 여러분 얘는 앞만 계산해 보세요. 어디를 계산해도 밸런스 팩터가 1 안 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균형을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면 결국 뭐가 좋아? 우리 이렇게 약간 논리 퍼즐 푸는 이런 거를 계속하는 이유가 궁극적으로는 뭐다?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면 ON으로 할 일을 O 로그 N으로 하네. 이런 혁신이 우리가 그것 때문에 계속 균형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 더 볼까요? 얘는 스크린을 내리는 게 도움이 되겠군요. 자, 계속 삽입을 보고 있습니다. 41, 28, 82, 점점점 수들이 있다라고 얘기했을 때 이번에는 하부에 잘 안 보이겠지만 29를 넣는 상황을 제가 가지고 왔습니다. 스크린 다 내려가면 아마 보이실 것 같아요.
자, 29. 자, 29를 밑에다 넣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얘기했죠. 결국에는 범인 찾기 위해서는 M1대를 보지 말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부터 위로 올라가라. 29의 밸런스 팩터 얼마일까요? 얼마야? 0이지. 잘했습니다. 30은 왼쪽 한 스텝, 오른쪽 반 스텝이니까 1. 그리고 35의 밸런스 팩터는 얼마일까요? 그렇죠. 들어간 기준입니다. 들어간 기준으로 두 스텝, 한 스텝 1입니다. 절대값만 생각해도 돼요. 편의상.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또 범인을 찾기 위해서 더 올라가는데 28의 밸런스 팩터의 절대값이 얼마죠? 요게 조금 까다로울 수 있는데 28 기준으로는 왼쪽으로 한 스텝밖에 못 갑니다. 근데 오른쪽으로는 한 깊이, 두 깊이, 세 깊이까지 갈 수 있다. 가장 깊이 갈 수 있는 곳까지가 기준입니다. 그게 높이잖아. 그래서 21은 한 스텝인데 여기까지는 세 스텝이다. 다시 말해서 28의 밸런스 팩터는 절대값이 2가 된다라는 겁니다. 아, 얘 그냥 곱게 들어간 줄 알았는데 밸런스 무너졌네. 사실 딱 봐도 뭔가 좀 무너진 거 같지 않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밸런스가 무너진 꼴이다. 자, 그러면은 우리 이미 올라가면서 범인 찾았어. 범인 뭐야? 28. 28이 범인이기 때문에 M1 올라가는 데를 왜 보겠어요? 내려가면서 지목을 할 텐데 여기서 약간의 문제가 생깁니다. 자, 범인은 너야. 28. 너도 범인이야. 35. 그 다음에 어디로 가요? 약간 여러분의 느낌을 믿어볼까? 어디로 가는 게 맞을 것 같아? 30. 왜? PDF에 그렇게 적혀 있으니까. 예. 30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실제로 이것만 보시더라도 30이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고 또 39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일단 여기서는 30이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갑자기 멈췄네. 자, 30이라고 생각을 하고 39의 가능성도 있습니다. 30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상태에서 요거를 준용해 보자라는 겁니다. 39 가능성은 일단 잠깐 내려두고 30이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은 뭐가 리더가 되냐? 우리 방금 했죠? C가 리더가 되었어야 맞는 구도다. 이거 꺽쇠로 돼 있을 때는 정말 까다로웠거든요. 얘가 얘보다 큰가? 얘가 얘보다 작은가? 근데 내가 숫자로 하면 훨씬 편하다라고 미리 예고를 했죠. 28, 35, 30 중에 누가 리더가 돼야 돼요? 중심을 잡아주는. 좋습니다. 30이 리더가 되는 게 애당초 맞았다니까. 그래서 다만 얘는 여러분이 직접 해볼 만한 문제입니다. 왜냐? 우리 같이 하고 있지만 얘는 좀 부속물들이 많아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연습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8, 35, 30만 보면 쉬워요. 야, 이게 숫자가 있는 게 훨씬 좋네. 30, 28, 35가 되면은 아유 이제 좀 균형이 잡히겠거니 하고 보니까 부산물들이 좀 있다라는 겁니다. 30 왼쪽에는 29가 있어야 되는데 30 왼쪽엔 이미 노드가 있죠. 지금 삽입하긴 어려울 것 같고요. 그럼 지금 삽입할 수 있는 부산물은 뭔가? 28 왼쪽은 지금 당장 삽입할 수 있어 보이고요. 또 35 오른쪽도 당장 삽입할 수가 있어 보이네요. 자, 그 상태에서 문제가 뭐였다? 30의 부산물을 삽입할 수가 없었다라는 건데 다행히 30 오른쪽엔 아무것도 없고요. 30 왼쪽에 29가 있는데 방이 두 개밖에 없어. 29 어디 가야 돼? 왼쪽 오른쪽? 좋습니다. 이렇게 가면은 끝이다라는 겁니다. X, Y, Z, W 부산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이 이상 복잡해질 수가 없습니다. AVL이 사실 자료구조, 학부 자료구조의 가장 큰 고비 중에 하나인데 별게 없다라는 거예요. 이진 탐색의 원리, 리더는 중심을 지켜야지. 이 방안을 그대로 가져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곱상하게 바꿨을 때 물론 더 할 건 있어요. 부산물은 아니지만 애초에 나보다 우두머리였던 놈은 지들 갈 길 잘 가라 그래. 41, 82, 45, 89. 요 놈들은 그냥 갈 길 잘 가라고 하라고요. 그 결과가 여기 있다라는 겁니다. 이거 암만 열심히 해보셔도 밸런스 팩터 2 오버하는 거 없을 겁니다. 역시 밸런스 유지에 성공했다. 실패할 수가 없어요. 성공했다라는 거고요. 팝 퀴즈를 드렸죠. 굳이 28, 35, 39가 아니라 이대로 28, 35, 30
을 변형 대상으로 택한 이유가 무엇일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이걸 택하는 게 맞아요. 잘 택하신 겁니다. 왜? 우리 잘 생각해보면 궁극적 목표가 뭐였죠? 리더는 중심을 잡아야 되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궁극적인 목표는 로그 n이에요. ON 같은 아주 수준 낮은 이라고 하니까 좀 민망하네. 아주 느린 알고리즘 말고 오로그 n 따르자. 균형 잡는 거 따르자라고 얘기했는데 균형을 잡겠다라는 건 결국 높이 낮추겠다라는 거거든요. 높이를 낮추려면은 애초에 높이가 높은 곳으로, 즉 애써 깊이까지 있는 곳으로 파고 들어가야, 즉 원인을 발본색원해야 목표에 다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높이를 낮추고 싶은데 높이를 높이는 근본 원인에 안 다가가고 뭐합니까? 라는 겁니다. 깊은 곳으로 가야 균형을 맞추지. 그래서 이 원칙을 좀 곱상하게 표현하자면은 이렇게 두 갈래길이 모두 가능하다. 범인 찾기 하다가 두 갈래길이 모두 가능한 경우에는 애초에 깊이가 깊은 곳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요거는 깊지 않은 곳으로 가면은 균형이 엉뚱하게 형성이 돼요. 그래서 깊이가 깊은 곳으로 가는 게 맞겠다라는 거고, 자, 한 가지만 더 팝 퀴즈를 드릴까요? 슬라이드에는 없는데요. 똑같아. 예를 들어 29가 없는데 얘가 범인이라고 쳐요. 물론 29가 없으면 범인이 아닙니다. 하지만 29가 없는데 범인이 이렇게 나왔다라고 쳐. 그러면 30을 고르든 39를 고르든 깊이는 똑같은 상황이거든요. 이 경우에 뭐 골라야 돼? 즉 내가 깊이는 이것과 달리 똑같은 상황인데 얘를 고를 수도 있고 얘를 고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뭐 골라야 돼요? 꺽쇠. 좋습니다. 이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꺽쇠 골라도 AVL 만들 수 있고요. 슬라이딩 골라도 AVL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런 경우에는 보통 이거 정답 아닙니다. 보통 뭐 고르냐면 쉬운 거 고릅니다. 예. 꺽쇠는 하니까 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바로 돌릴 수 있는 슬라이딩을 고릅니다만 실제로 뭘 고르시든 AVL을 만들 수가 있고요. 만약에 시험에 나온다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 답이 모두 정답 처리가 되겠죠. 어떻게든 AVL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삭제를 안 봤는데요. 사실 우리 균형 트리 파트에서는 삽입을 훨씬 더 중점적으로 볼 거예요. 왜일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우리 이진 트리에서 삭제는 답이 단일하지 않은 경우가 좀 있어요. 당장 자식이 둘인 경우에 왼쪽 고르냐 오른쪽 고르냐에 따라서 아예 딴판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케이스가 가능하기 때문에 삭제를 아주 주안점으로 두고 보지는 않을 겁니다만 AVL은 삭제마저도 직관적이에요. 왜? 하던 대로 하면 되거든. 우리 AVL에서 삽입을 두 마디로 정리하면 뭐예요? 일단 이진 탐색 따라. 그러다 안 되면 범인 찾아. 이 두 마디가 핵심이거든요. 똑같습니다. 35를 날리려고 해. 안녕. 제가 진짜 날아가는 애니메이션을 넣었어요. 자, 이렇게 날아갔다라고 얘기했을 때, 자, 날아간 순간 또 뭘 파악해야 된다. AVL인지 파악을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내가 뭐부터 체크할 수 있어요? 날아가기 전부터 해서 또 올라갈 수가 있다라는 거죠. 마치 삽입했을 때 삽입한 후에 계속 올라가면서 범인 찾기 하던 것처럼 얘는 날아갔잖아. 날아가기 전 위치 기준으로 올라가면서 범인 찾기 하면 되겠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범인 찾기를 하는데 먼저 30을 볼까요? 30의 밸런스 팩터는 어떻게 됩니까? 아, 여기서 이미 어그러졌네. 30의 밸런스 팩터가 좌가 두 스텝, 우가 빵 스텝이라 2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뭐를 범인으로 잡는다? 30을 범인으로 잡는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갈림길 상황 여기 나오네요. 이렇게 해도 말이 되고요. 이렇게 해도 말이 됩니다. 어떤 거? 여러분이 편한 거 고르면 되겠다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렇게 변환할 수 있다라는 예시만 보여드리지만 어떻게 하든 답이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손을 풀 시간이 된 것 같군요. 엑서사이즈 1과 2를 풀어볼 텐데요. 1을 먼저 풀 시간을 드릴게요. 데이터를 차례로, 이거 차례로입니다. 하나씩 받아서 이진 탐색 트리와 AVL 트리를 각각 만들었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차례로 받는 과정에서 트리의 성질이 유지됐다라는 겁니다. AVL 성질도 받는 내내 유지됐다라는 거예요. 두 트리 높이차 얼마나 될까요? 이거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그 여담으로 들으셔요. 저희가 중간고사 때 오직 파이썬 실력만을 묻는 단독 문제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처럼 저희 기말고사도 전범위면 너무 가혹하니까 제 수업은 전범위가 아닙니다. 그래서 9주차부터만 시험 범위인데 그래서 1주차에서 7주차 사이 내용을 혼자 단독적으로 묻는 문제는 안 나옵니다. 다만 애초에 AVL을 알려면 이진 탐색이 뭔지는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만 알고 있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단독으로 힘만 묻는 문제 이런 거는 안 나오겠다라는 겁니다. 빨리 푼 분들은 강의 자료 2번 문제도 소개는 제가 지금 드릴게요. 2번 문제는 이 값을 가진 7개의 노드를 역시 차례로 삽입해서 AVL만 구성한 다음에 후위 순회한 겁니다. 그 순회의 결과를 맞게 작성한 거를 사지선다로 고르는 겁니다. 1, 2번을 동시에 같이 풀어보도록 할게요. 이 앞을 공개 강좌인데. 네. 일 분 뒤에 함께 풀어볼까요?
자, 1번부터 가벼운 마음으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오늘 수업을 쭉쭉 따라오면서 약간 트리에 대한 느낌이 온다. 특히 균형 잡힌 트리에 대한 느낌이 온다 하는 분들은 이 데이터만 보고도 한숨이 나왔을 겁니다. 왜? 애초에 약간 좀 맛 좀 봐라 하는 느낌의 문제예요. 1 옆에 3, 3 옆에 또 5, 5 옆에 또 7. 애당초 일반 이진에서는 굉장히 비효율적인 트리를 AVL로 여러 번 변환해라 라는 의도가 담긴 문제죠. 1, 3, 5, 7, 8. 일단 1, 3, 5부터 해볼까요? 이진 탐색 트리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사실 별게 없긴 해요. 1. 다음에 3. 아이고, 비디오를 끄고 있었군요. 다음에 3, 그리고 5, 그리고 7. 이게 다 1, 이 루트로 간에 대해서 기인한 문제 같군요. 8, 뒤에 10, 9. 이거 모양만 꽃이 아니지 이거 최악입니다. 어차피 높이가 계속 올라가는 구조였으니까. 비교 횟수 최악이다라는 겁니다. 일단 이 친구 높이, 얘가 0이라고 간주했을 때는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이 되겠고요. AVL을 구하는 과정에서 뭔가 변환을 좀 많이 하긴 해야겠네. 1, 3 가보겠습니다. AVL은 특별히 붉은색으로 1인 상태에서 3을 가는 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3을 삽입하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진 탐색 룰을 그대로 따른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 상태에서 5를 만드는데 아이고 벌써 금쪽이 등장했네. 밸런스 팩터 고려할 필요 없이 일단 여기서 밸런스가 어그러진다라는 걸 바로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범위는 얘 돌릴 필요가 있겠습니다. 리더가 3이었어야 한다라는 거죠. 리더가 3이니 이렇게 편할 수가. 다시 AVL로 돌아왔고요. 이 상태에서 7을 넣습니다. 자, 7을 넣고 범인 찾기 하는데 밸런스 팩터 0이고요. 1이고요. 절대값 기준. 얘도 1입니다. 아직 안 무너졌어요. 자, 안 무너진 상태에서 8. AVL은 무너졌냐? 하고 보니까 8 위에 7, 7 위에 5에서 무너졌어요. 5가 밸런스 팩터가 절대값 2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 친구를 건드려야 된다. 자, 우리 범인 찾기 할 때 이거 중요합니다. 범인 찾기 할 때 왜 위를 올려다 봤을까? 그게 범인을 가장 빨리 찾을 수 있는 길이라 위를 올려다 본 거기도 하거든요. 근데 결정적으로 범인이 여러 놈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당장 얘 같은 경우에도 5도 밸런스 팩터가 절대값 2거든요. 근데 3도 2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5를 기준으로 5, 7, 8을 건드리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래에서부터 위를 찬찬히 보면서 간 거다. 그 원리 꼭 명심을 해주시고요. 어쨌든 5, 7, 8 얘도 뭐 복잡하게 쓸 거 없이 7이 리더면은 만사 오케이 문제였네. 7, 5, 8이었어야 한다. 세상에 이렇게 깔끔한데 그냥 애초에 이 순서로 넣으면 안 되는 거야? 아무튼 1, 3, 5, 7, 8을 넣고 그 다음에 10을 넣었는데 여기서는 또 범인이 있나? 10 위에 8 밸런스 팩터 문제 없고요. 7 문제 없고요. 3을 보니까 3은 왼쪽으로 한 스텝인데 오른쪽으로 세 스텝이네. 아, 얘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도 밸런스 팩터가 무너졌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3을 기준으로 어디가 무너졌나 하고 보니까 또 오늘 배운 중요한 원칙 여기서 쓰네요. 3, 7 다음에 갈림길 있네. 5랑 8 중에 뭐를 재건해야 돼요? 8을 재건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 애초에 높이를 줄이는 게 지상 최대의 과제니까 그 높은 높이에 영향을 주는 이 라인을 건드리자라는 겁니다. 3, 7, 8을 건드리자라는 게 되겠고요. 다행히 3, 7, 8이니까 또 일직선이네. 애초에 뭐였어야 한다? 7, 3, 8이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부터 조금 헷갈리고 머리 아픈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거 부산물이 너무 많은데? 그러면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3, 7, 8만 일단 생각하고 나머지는 나중에 넣자라는 겁니다. 3, 7, 8 여기 있잖아요. 조금 아래쪽에 썼지만 그냥 하겠습니다. 3, 7, 8이 있는 상황에서 부산물을 지금 넣자라는 겁니다. 3 옆에 1. 이렇게 넣으면 돼. 그 다음에 안 넣은 거 있나? 7 옆에 5. 아, 근데 7 옆에는 좀 이따 넣어야겠네.
그리고 8옆에 10. 이제 5를 넣을 수 있어요. 7옆에 5 어디 넣어? 좋습니다. 그러면 AVL 보나 마나 이거 체크할 필요 없어요. 밸런스 팩터가 맞다라는 거를 검증할 수가 있고 뭐 안 넣었지? 9를 안 넣었네요. 9를 넣어야 하는데 9를 이번엔 또 어디 넣는다? 아주 끝까지 말썽이네요. 그죠? 예, 9를 넣었는데 위로 가다 보니까 이 친구 밸런스 팩터가 파괴가 됐어요. 그래서 89를 대체해야 되는데 다행인 건 뭐다? 89가 범인인데 이 범인들은 부산물이 없어요. 그래서 그냥 89만 옳게 배치하면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 돼? 9, 8, 10으로 배치하면 된다라는 거지. 높이가 우리 기준으로 했을 때는 빵층, 1층, 2층. 답은 4가 되겠네요. 이 문제는 답을 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답으로부터 함의를 얻는 것도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데이터가 고작 7개인데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난단 말이지. 데이터가 7개인데 차이가 높이차가 4나 나. 그러면 데이터가 커지면 얼마나 드라마틱하겠어요. n과 로그n은 천양지차다. 그래서 애당초 균형 잡힌 트리를 만드는 건 대단히 중요한 일이다라는 거를 얻을 수가 있는 그런 교훈의 문제가 되겠고요. 2번은 다음의 값을 가진 7개의 노드. 뭔가 비슷한데 결국 AVL 그리라라는 거죠. 그 다음에 후위순회해라라는 건데 그리는 게 급선무 같아요. 그려봅시다. AVL을 그릴 건데 방금보단 좀 덜 말썽 피울 것 같기도 하고요. 14, 7. 인 상황에서 또 여기에 7이 우측에 들어가는 구조인데 14, 7을 넣은 순간 이진 탐색이 기본 원리긴 하지만 삽입을 했는데 밸런스 팩터가 무너져 버렸네? 그러면 7을 중심으로 따르라로 재편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7, 4, 10으로. 이렇게 그냥 눈으로만 보고 한 번에 가능한 이유? 아직은 부산물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7, 4, 10. 인 상태에서 네 번째로 뭘 넣는다? 12를 넣겠습니다. 12는 여기 들어가는 게 맞겠군요. 범위 찾기 0, 1, 1. 아직은 괜찮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3. 범위 찾기 0, 1, 0.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13? 얘는 뭔가 딱 봐도 요상하고 실제로 보시면 얘가 범인입니다. 밸런스 팩터가 2로 어그러진다라는 거죠. 재편을 해야 되는데 다행히 부산물 없이 독야청청 셋만 있네요. 12, 13으로 12, 10, 13으로 재편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뭔가 되게 느낌이 있네요. 실제로 균형이 잡혀 보이고 그 상태에서 뭘 또 넣는다? 거의 다 넣었네요. 15를 넣으면 될 텐데 여기. 자, 얘는 좀 계산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15부터 역추적한다. 왜 역추적하냐? 가장 가까운 범인 기준으로 재편해야 되니까. 0, 1, 1, 7의 밸런스 팩터는 1. 그리고 얘는 건드릴 필요가 없다. 결국 균형이 실제로 잡혀있는 틀이다라는 겁니다. 이걸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라 후위순회하는 게 목표였다라는 겁니다. 후위순회는 뭐다? 결국 기승전 루트라고 했어요. 전중후를 외울 필요 없이 좌, 우. 마지막으로 루트를 도니까 후위순회다라는 거 기억하죠? 중간범위였습니다. 좌우 루트 순으로 돌 텐데 좌우. 3, 4를 먼저 돌겠구나. 근데 3, 4도 4가 루트고 3이 좌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방문하는 건 띵동 3을 먼저 방문하겠고요. 그 다음에 우를 방문하는데 우가 4 기준으로는 없지요. 그래서 4를 방문하고 그 다음에 7 기준으로 좌를 다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를 돌 텐데 이 우 12를 중심으로 하는 12를 루트 노드로 하는 요거 기준으로도 좌우 루트를 돌겠다라는 거죠. 좌는 10 먼저 돌겠고요. 그 다음에 우를 돌 텐데 이 13도 분명한 루트 노드입니다. 좌우 루트 순으로 도니까 15, 13.
그 다음에 좌우를 돌았으니 루트인 12도 찍어야겠고요. 마지막 최종 루트인 7을 찍겠습니다. 요거 똑같이 적혀 있는 보기가 몇 번이죠? 1번이군요. 네. 자, 이렇게 1번, 2번에 대해서 풀어보았습니다. AVL을 구성하는 거 결국에는 우리가 이진 탐색에 기초해서 넣었는데 중간에 재건을 할 필요가 있다. 리더 누구를 따르느냐. 그게 핵심이 문제가 됐겠습니다. 두 문제에 대해서 혹시 질문 있을까요? 없으면 10분 쉬었다가 4시에 다시 만나기로 하죠. 네, 엑서사이즈 2번까지 풀었고 이게 AVL 트리입니다. 결국 AVL 트리라는 것은 우리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트리로서 처음 배운 게 되겠고요. AVL의 핵심은 계속해서 밸런스 팩터, 좌우가 얼마나 차이 나냐 끊임없이 비교하면서 너 이 이상 차이나? 그런 경우에는 재건을 한다. 이게 바로 AVL 트리가 되겠습니다. 자, 레드 블랙은 이 친구랑은 궤를 달리합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초로 색깔을 도입했다라는 거예요. AVL 같은 경우에는 밸런스 팩터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 얼마나 시소 게임이 무너지느냐에 집중을 한다면 레드 블랙은 애초에 독자적인 원칙이 있습니다. 약간 논리 퀴즈 푸는 그런 느낌도 드실 거예요. 이 독자적 원칙들이 있는데 흥미롭게도 원칙이 되게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원칙들을 모두 따랐을 때 균형이 유지가 된다라는 게 보장이 됩니다. 레드 블랙이 어떤 규칙을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균형을 유지하는지 살펴보고 오늘의 수업을 마치도록 하죠. 자, 일단 닐이라는 새로운 접근을 좀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진 트리의 노드는 여러분 우리 이진 트리 아주 간단하게 클래스를 이용해서 구현해 봤잖아요. 그래서 셀프 데이터, 셀프 레프트, 셀프 라이트 아주 초보적인 수준에서 코드를 작성해 봤는데 거기서 알 수 있듯이 이진 트리의 노드는 일반적으로 값 그리고 레프트와 라이트에 해당하는 노드를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런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초록색으로만 이루어진 이진 트리 보통 우리는 초록색 노드까지만 그리지요. 이 이상한 정사각형은 안 그린단 말이야. 자, 그런데 이 47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레프트가 39로 존재하기는 합니다만 라이트 값은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우리 이런 경우에 라이트를 애초에 정의도 안 했나? 그건 아니었어요. 어차피 생성자, 이닛으로 생성자를 처음에 정의할 때 넌으로 출발했거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사실 넌이라는 값이 저장은 돼 있는, 라이트가 넌으로 저장은 돼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레드 블랙 트리에 접근할 때는 이 넌을 모조리 닐이라는 어떤 대상이라고 간주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도 하나의 리프 노드로 보자라는 거예요. 뭐? 레프트, 라이트가 넌이야? 그럼 다 닐이라는 대상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앞으로 볼 이 다이어그램에서 회색 정사각형은 다 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식으로 모든 레프트, 라이트에 대해서 몽땅 다 채워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11의 경우에는 레프트도 없어, 라이트도 없어니까 레프트, 라이트 둘 다 넌이라는 의미죠. 그러니까 둘 다 닐이라고 간주해주면 되겠고요. 29도 둘 다 닐이라고 간주해주면 되겠고 39도 마찬가지. 47의 경우에는 레프트는 있어요. 라이트가 없거든. 그런 경우에는 라이트가 넌 대신 닐이다라고 간주해주면 되겠습니다. 뭐 닐의 어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가 있어요. 라틴어로 이 닐과 같은 발음의 단어가 뭐 아무것도 없음이란 뜻이라고는 하던데 아무튼 우리는 닐이라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수 있게 된다? 더 이상 11은 리프 노드가 아니에요. 왜? 11 밑에 어쨌든 대상은 있거든. 그래서 모든 리프 노드들은 반드시 닐이 됩니다. 리프 노드가 7개인데 싹 다 닐이죠. 그리고 값을 가지는 모든 노드는 리프일 수가 없어요. 내 밑에 넌이면 그게 곧 닐이거든. 그래서 모든 값을 가진 노드는 내부 노드가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걸 왜 했냐? 다 레드 블랙의 추진력을 얻기 위해서 했다라는 겁니다. 레드 블랙 트리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죠. 자, 말 그대로 레드와 블랙입니다. 근데 너무 깜장을 넣게 되면 약간 좀 덜 이뻐서 제가 편의상 블랙은 회색으로 표기했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회색이 블랙입니다. 자, 레드 블랙은 말 그대로 모든 노드가 레드 아닌 블랙입니다. 그러니까 각각의 노드가 값만 가지는 게 아니라 레드 블랙 중 하나를 가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오늘 이론적으로 되게 까다로운 내용.
글쎄요. 아마 15줄 중에서 가장 까다롭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내용일 수도 있는데 그 내용들을 다루다 보니까 파이썬은 잠깐만 이번 주에 내려놓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다만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모든 노드가 레드 블랙이라는 거는 애초에 우리가 파이썬이든 뭐든 레드 블랙 트리를 실제로 구현하겠다. 그러면은 뭐 저장할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걸 생각할 수 있어? 좋죠. 색깔. 33이라는 값 저장할 공간뿐만이 아니라 색깔 저장할 공간도 필요하겠구나. 구현할 때 실제로 그렇습니다. 레드 블랙이고요. 다음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서 얘기하는 모든 노드는 nil도 포함입니다. 왜 애초에 none이 아니라 굳이 내가 nil이라고 했겠어. 얘도 노드 취급하겠다라는 겁니다. 적어도 여기서는. 자, 모든 노드는 레드 아닌 블랙인데요. 첫 번째로 맨 위. 그리고 맨 끝단은 싹 다 블랙이 되겠습니다. 끝단은 리프를 얘기하는 겁니다. 이 깊이가 아니라. 루트는 무조건 블랙이고요. 실제로 블랙이죠. 그리고 리프. 제가 리프는 다 nil이라고 했는데 이 nil도 싹 다 블랙이 되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원칙. 두 번째, 루트 노드에서 임의의 nil까지 가는데 그 경로가 있죠. 중요합니다. 두 번째, 세 번째가 사실 백미라고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루트에서부터 어디로 갈까? 뭐 네모가 7개나 있으니까 요 네모로 한번 가볼까요? 다섯 번째 네모. 33, 47, 39 네모로 갔는데 그 과정에서 레드가 연속으로 튀어나올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레드가 연속으로 튀어나오는 경로 찾아보실래요? 안 돼요. 예, 그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레드 블랙 트리의 가장 큰 특장점 중 하나는 레드가 연속될 수가 없다. 저는 약간 그렇게 그 학부생 때는 그렇게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레드가 왜 연속이 되면 안 되는가? 적이 되면은 쩍이 돼서 트리가 갈라지니까. 미안합니다. 어쨌든 예, 적이 두 개 연속일 수는 없다. 쩍일 수는 없다라는 거에 되겠고요. 세 번째는 루트 노드에서 임의의 nil까지 경로. 이게 되게 중요한가 보네. 여기서 정사각형 갈 때까지. 경로인데요. 흥미로운 거는 쩍만 안 되는 게 아니라 블랙 수가 똑같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레드 블랙이니까 블랙에 집중을 해서 요렇게 하는 과정에서 블랙 수를 세자라는 거예요. 얘도 엄연히 노드입니다. 하나, 둘, 셋. 근데 이 세 개가 우연이 아니라 그 어떤 경로도 다 세 개 지나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측도 하나, 둘, 셋. 하나, 둘, 뻥, 셋. 하나, 둘, 뻥, 셋. 하나, 뻥, 둘, 셋. 어딜 가든 무조건 3개밖에 안 지나거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그래서 세 번째 원칙. 가는 경로에서 블랙 수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레드 수는 몰라요. 레드 수는 동일하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블랙의 수는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이걸만 보면은 대체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레드 블랙 트리라는 게 원리 원칙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그래서 어떻게 균형이 잡히겠냐. 근데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바로 와닿지는 않아도 됩니다만 가는 길에서 빨강이 연속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은 흑적 길어봐야 그런 식일 거고 흑은 가능해요. 계속 블랙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적어도 적은 연속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흑과 적이 교차로 이루어지면서 알아서 밸런스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판단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노드가 적어봐야 흑이겠고 아무리 노드가 많아봐야 흑적 2배 정도 차이가 날 테니까 그 바운드 내에서 높이가 유지되지 않을까라고 희망을 걸어보는 게 레드 블랙 트리의 특징이다라는 겁니다. 느낌이 오십니까? AVL 트리는 되게 엄격해요. 왜 엄격하냐면은 두 칸만 오버하면은 바로 뻥 차버려. 그래서 반드시 좌우가 1로 무조건 시속 게임이 유지되어야 하는데 레드 블랙은 바운드가 조금 더 유해요. 하지만 이 친구도 뭐가 알려져 있냐면 오늘 증명하진 않을 겁니다. 증명하진 않을 건데 이 친구도 뭐가 알려져 있냐면 레드 블랙 트리의 원칙을 거스르지 않는 이상 높이가 어디로 간다? 우리 오늘 궁극적인 목표 5n에서 뭘로 하는 거? 로그 n. 얘도 로그 n으로 간다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놀랍게도 실무에서는 얘를 더 많이 써요. 먼저 발표된 건 AVL이고 더 까다롭게 균형을 체크하는 건 AVL이지만 실제로는 레드 블랙을 많이 쓴다라는 얘기도 전해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요거를 보면 일단 주어진 트리가 레드 블랙인지 아닌지는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방금 봤던 게 레드 블랙의 대표적인 사례이죠. 적적 안 나오고요. 매번 어느 경로로 가든 세 스텝 만에 가고요. 자, 이게 레드 블랙의 사례다라는 건데 결국 뭐가 문제겠어?
항상 삽입이 까다롭단 말이지. 삽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레드 블랙 같은 경우에도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일단은 이진 탐색 트리예요. 얘도 애초에 높이를 맞추려는 이유 자체가 이진 탐색이라 그런 거야. 그래서 이진 탐색 트리의 원칙을 그대로 따라서 삽입도 똑같이 합니다. 다만 무조건 뭘로 삽입하고 본다? 여러분 사실 생각을 해보세요. 디폴트로 삽입하는 색이 흑이라고 생각을 해봐. 그러면 루트도 흑이야. 그리고 내가 뭘 넣든 다 흑이야. 그럼 적색을 왜 써요? 적색은 어차피 제약 조건만 해당이 있고 뭐 그냥 흑색으로 가는 거 다 하면 되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집어넣을 때는 적색으로 집어넣습니다. 그 과정에서 적이 튀어나온다. 그거를 옮겨주는 게 여기서의 밸런싱이에요. AVL에서 리더를 바꾸는 게 밸런싱이었다면은 레드 블랙에서는 적적하다니 그때 밸런싱을 해주는 게 균형 잡기의 핵심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 적적을 해결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다행히 얘는 두 가지밖에 없어요. 다 차근차근 설명을 드릴게요. 하나는 리컬러링, 우리말로 하자면 재배색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하나는 리스트럭처링, 뒤에서 볼 수 있는 재배치가 되겠는데 천천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189736을 내가 이런 원칙 생각하지 않고 아무 고민 없이 그냥 넣을게요. 그냥 넣으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배운 레드 블랙의 원칙만으로도 웬만큼은 넣을 수 있습니다. 뭐를 넣을 수 있느냐? 이게 또 레드 블랙이니까 진짜로 레드 블랙을 써서 필기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 루트는 무조건 무슨 색? 예, 검정이었습니다. 회색, 검정색. 그래서 루트를 할 건데 루트에 2가 위치하겠습니다. 그래서 2가 가도록 하겠고요. 검정 이후에는 흑색을 넣는 게 의미가 없어요. 어차피 적색을 디폴트로 넣고 그 과정에서 균형 맞추는 게 내 몫이기 때문에. 그래서 적색만 넣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칙은 뭐다? 적색은 적색인데 언제든 색은 바뀔 수 있고 또 이진 탐색 트리의 원칙을 준용한다. 1을 적색으로 왼쪽에. 왜 이진 탐색이니까? 8을 오른쪽에. 왜 이진 탐색이니까? 여기까진 문제가 없어 보여요. 제가 지금 니를 따로 안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딱 보면은 문제가 없어. 왜? 적적 연쇄적으로 일어날 일 없고요. 어느 니를 가든 간에 경로 통해서 밟는 회색수가 똑같을 것 같아요. 자, 그 상태에서 8 넣고 9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여. 2에서 1만 넣었을 때도 별로 문제가 없어 보이고 거기서 8을 또 넣었을 때도 문제가 없어 보입니다. 그 상태에서 9를 넣는다. 왜 9가 여기 들어갔냐? 일단 이진 탐색이니까 여기 들어간 거고요. 항상 적색이 디폴트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 들어간 겁니다. 자, 벌써 사건 터졌어요. 뭐 터졌어? 289에서 적적 터졌죠. 이렇게 적색이 연속이면 안 된다라는 건데 자, 제가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지금부터 우리는 뭐에 집중할 거냐면은 AVL은 AVL이고 레드 블랙이니까 조금 특별한 상황이죠. AVL과는 분명히 다른 느낌이란 말이야. 그래서 지금부터는 좀 시야를 바꿔볼게요. 어떻게 바꿔볼 거냐면은 부모, 삼촌, 조부모를 한번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 노드까지는 들어봤어요. 이 윗선이 부모 노드고 내가 자식 노드지. 근데 삼촌 노드는 뭐냐? 말 그대로 부모의 형제예요. 9의 삼촌 노드가 1이 된다라는 건데 이름 붙이면 다 가능해. 뭐 가계도에서 뭐 숙부 노드 뭐 이런 것도 안 되겠어요? 다 되겠지. 근데 일단 부모 노드가 있다면 삼촌 노드가 있다라는 거고 조부모 노드는 2겠죠. 9의 부모 노드는 8, 9의 삼촌 노드는 1, 9의 조부모 노드는 2. 요 셋의 트리오를 집중해서 보겠다라는 겁니다. 왜? 그 트리오를 보면은 순식간에 리컬러링, 리스트럭처링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리컬러링이 쉬워 보여요? 리스트럭처링이 쉬워 보여요? 컬러링이 실제로 쉬워요. 스트럭처는 아예 판을 뒤엎는 재배치하는 건데 리컬러링은 좀 쉽습니다. 배색만 바꾸면 된다라는 건데 뭐가 문제예요? 일단 9를 집어넣었어요. 나는 잘못이 없어. 나는 디폴트가 9라서 그러니까 디폴트로 집어넣는 건 적색이니까 적색을 집어넣었을 뿐이야. 내가 뭐가 문제야? 내 전대가 붉은색이었던 게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내 전대를 회색으로 붉은색이었던 내 전대를 회색으로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런 재배색은 언제만 통하냐?
부모랑 삼촌이 모두 빨강일 때만 통합니다. 왜? 우리가 빨강 연속인 거랑 별개로 삼촌은 회색이었을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우리가 지금 2189 딱 넣은 요 순간 같이 부모도 빨강, 삼촌도 빨강 인 경우에만 재배색이 가능하다. 그 점을 좀 유의를 해주세요. 자, 재배색이 가능한데 결국 문제는 뭐였다? 내 전대가 빨강이니까 연속이 터지지. 그럼 내 전대를 회색으로 바꿔주라 라는 거예요. 1과 8을 회색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진짜 바꿀게요. 1과 8로. 자,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9, 8이 연속 빨강이라는 그 문제에서는 벗어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뭐 해주냐면은 우리가 요거를 또 레드로 바꿔줄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거는 레드로 왜 바꿀까요? 이거를 캐치하면은 굉장히 레드블랙에 대해서 깊이 이해한 건데 얘 바꿨으면 됐지. 원칙 충족한 거 아니야? 얘는 왜 바꿔? 네, 좋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그러니까 정답 바로 말씀해 주셨어요. 2189 얘만 봐서는 잘 모르거든요. 근데 만약에 얘 위에도 트리가 있고 이 오른쪽에도 수없이 큰 서브 트리가 있고 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멋대로 회색 전환하고 그냥 가만히 손가락 빨고 있으면 돼요? 안 돼요. 회색으로 전환했다라는 거는 내가 적어도 여기 내 시야에서 보는 여기에서는 회색 스텝 수가 더 많아졌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줘야 돼요? 컴펜세이트, 보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회색 스텝이 늘어났어? 그럼 너가 빨강이 돼야겠네 라고 해서 재배색을 해줘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거 캐치가 됐으면은 요것도 이해가 가요. 제가 항상 외우지 말라고 강조를 드리죠. 부모, 삼촌이 모두 빨강일 때만 재배색이 통할 수밖에 없어. 왜? 이분이 회색이면은 이렇게 색을 한 번에 바꾸면은 꼬입니다. 원칙이. 왼쪽에서는 스텝 수가 하나고 오른쪽에서 두 개고 그럴 필요 없이 한 방에 둘 다 훅 바꾸고 얘도 바꿈으로써 스텝 수도 고정으로 유지하고 색도 문제없이 바꾸고 그래서 리컬러링은 뭐다? 부모 노드랑 삼촌 노드 둘 다 같은 빨강일 때만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어찌됐든 이렇게 바꾸고 얘도 빨강으로 바꾸는 게 원칙입니다. 근데 재배색은 편해요. 아주 꿀인 대신에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예외 볼까요? 조부모 노드, 즉 9 기준에서는 2입니다. 2가 루트인 경우에는 안 돼요. 왜? 루트인 경우에는 보상해 줄 필요가 없어. 얘가 전체 트리의 대빵이기 때문에 그리고 결정적으로 조건이 있었죠. 루트 노드는 무조건 무슨 색? 그래서 얘는 바꾸면 안 돼요. 얘가 예외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게 끝입니다. 재배색 잘한 거예요. 더 할 거 없습니다. 재배색은 218 흑색, 9 적색. 구조는 안 바뀌었고 요게 재배색 끝인 거고요. 자, 요 슬라이드에서는 안 볼 예외예요. 요 슬라이드에서는 안 다룰 예외인데 두 번째 예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자, 우리 항상 편한 길에는 단점이 따르기 마련입니다. 재배색은 구조를 안 건드려서 끝장나게 편해요. 내가 그냥 색만 쓱싹쓱싹 해주면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얘를 적색에서 흑색으로 바꿔요. 오케이. 그리고 보상을 위해서 얘를 흑색에서 적색으로 바꿔요. 오케이. 자, 근데 제가 트리가 큰 상황일 땐 머리가 복잡해진다라고 얘기했죠. 얘가 적색으로 바뀌었어요. 조부모가 적색으로 바뀌었어. 조부모의 부모가 적색이 아니라는 보장이 있나요? 요게 적인 경우에는 여기서 적적이 또 터진다니까? 그러면 우리 무슨 생각나? 재귀 생각나. 여기서 재배색을 겨우 했는데 이제는 여기서 또 사고가 터지네? 그런 경우에는 여기서 또 처리하면 됩니다. 어쨌든 얘도 적적인 거니까 적적에서는 리컬러링이나 리스트럭처링 둘 중 하나를 한다. 여기에 대해서 또 대응을 하고 적적이 또 터졌네? 그럼 거기에서 또 틀어막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우리는 뭐를 보장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단계 한 단계 위만 치켜들면서 비교를 하니까 높이 이상의 연산은 안 한다라고 보장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쨌든 레드블랙도 사람 기준에서는 복잡하지만 컴퓨터 기준에서는 끝장나게 빠른 겁니다. 높이 이상의 연산, 높이를 초과하는 연산을 하지 않으니까. 어쨌든 지금은 이 정도만 이해해도 충분하십니다. 재배색은 구조 안 건드리고 색만 스왑.
깔끔한 대신에 예외에서 좀 머리가 아프다. 첫 번째, 루트인 경우에는 이유 불문 블랙으로 원위치. 두 번째, 또 적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때 네가 알아서 해라. 재귀 호출적인 차원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우리 예쁘게 구현을 했어요. 2, 1, 8, 9까지 구현을 했고 여기 이미 지금 스포를 우리가 당하기는 했는데 7도 한번 넣어볼게. 7을 넣기 위해서는 무조건 디폴트 적색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여기. 자, 참고로 말씀드리자면은 레드 블랙 트리 할 때 뭐가 좀 껄끄럽냐면 스텝 수가 되게 껄끄럽거든요.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가 빨강색만 디폴트로 넣는 이유가 있어. 빨강색만 디폴트로 넣으면 스텝 수 걱정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스텝 움직이는 과정에서 회색 스텝이 안 늘어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만 신경 쓰면 된다? 적적이만 신경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적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흑, 적. 뭐 적이 연속될 수가 없잖아. 그럼 하나 더 넣읍시다. 7 말고 3을 더 넣었는데 3은 어디 들어가나? 2보단 크고 8보다 작고 7보다 작고. 사고 터졌네. 사고는 3에서 터졌습니다. 그럼 3 기준에서 봐야 돼요. 3의 부모 적색, 3의 삼촌 적색. 재배색해야 돼요? 재배치해야 돼요? 재배색해야 됩니다. 어이구. 큰일 났네. 네. 379. 좀 이따 줄게요. 379라고 돼 있을 때 얘를 재배색한다. 자, 그러면은 일단 뒤도 안 돌아보고 79를 흑으로 바꾼다. 사실 원칙 따라가니까 별거는 없어요. 7, 9로 간 다음에 아, 얘 루트 노드 아니지. 그럼 예외 없네. 너는 대신 적색되라. 왜? 보상 심리니까. 야, 근데 좀 운이 좋은 것 같아요. 뭐 추가로 재기적으로 할 거 없이 적적이 없어요. 이렇게 구현할 수가 있고 스텝수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 이유. 이렇게 막 이것저것 바꿨는데도 스텝수가 기가 막히게 기똥차게 유지가 돼요. 이 상태에서 뭐를 넣냐? 3을 열심히 넣었으니까 6도 넣겠다라는 겁니다. 지금 요거가 요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이에요. 218793을 재배색. 왜? 3 기준에서 둘 다 빨강이니까. 재배색을 한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6을 넣어보자라는 건데 6을 넣었어요. 6은 2보다 크고 8보다 작고 7보다 작고 3보다는 크네요. 벌써 이상해. 높이가 너무 높죠. 6이 여기 들어갔는데 일단 높이고 자시고 적적이에서 걸린다. 자, 그런데 여기서 좀 까다롭게 느낄 수가 있어요. 부모 노드 있어요. 삼촌 노드가 없네요. 근데 삼촌 노드 진짜 없어요? 좋습니다. 얘가 사실 닐이 숨어 있는 거죠. 그래서 없으면 닐이 숨어 있는 거예요. 6은 부모는 적색, 삼촌은 흑색이다라는 거죠. 이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리스트럭처링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얘는 재배치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편한 길엔 단점이 있다고. 얘는 좀 시체말로 빡셉니다. 재배치를 아예 구조를 바꿔야 하는 대신에 예외가 없어요. 리스트럭처링을 했다. 그러면은 위를 안 봐도 돼요. 어차피 100% 확률로 정상 트리로 돌아올 거기 때문에. 리스트럭처링은 뭐냐? 이거 사실 설명하기에도 좀 허무한 게 오늘 신나게 한 바로 그겁니다. 우리 오늘 뭐 했지? AVL에서 너가 리더가 됐으니까 잘못된 거야 라고 해서 바꿨잖아요. 그게 요거예요. 리스트럭처링이라는 건 뭐냐면은 삽입을 시도한 일단 부모 노드는 레드이지만 삼촌 노드가 블랙인 경우 이렇게 교차인 경우에 적용할 수가 있는데 하나의 묶음으로 간주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사건 터졌네. 6, 3 그리고 조부모 7까지. 말씀드렸죠? 삽입을 시도한 노드, 부모 노드, 조부모 노드. 삽입 시도, 부모 노드, 조부모 노드. 6, 3, 7을 한 묶음으로 봐가지고 이 묶음을 균형화하자라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닐, 여기 사실 뭐가 붙어 있었을 수도 있겠죠. 이게 움직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상관없다. 뭐? 얘는 사실상 액와 ZW의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AVL에서 얘는 묶음 상품으로 움직였던 것처럼 637만 집중해서 잘 재배치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얘 이제 CCR 정도야. 637을 정상 배치하려면 루트에 뭐가 있어야 돼요? U. 얘는 닐이니까 볼 것도 없고요. 이렇게 허무할 정도로 귀결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적색, 흑색에 있어서 좀 유의할 필요가 있는데 6, 3, 7을 재배치한 다음에 어떻게 한다? 6이 흑색, 3과 7이 적색이 되도록 요렇게 재배치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볼게요. 2, 1, 8, 7, 9, 3, 6에서 3, 6, 요 둘이 적적을 구성하는 게 문제였어요. 그러면은 딴 거 볼 필요 없이 재배색이 아니라 재배치인 상황이야. 그러면 6, 3, 7만 예쁘게 재배치하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6, 3, 7의 원본 색과는 관련 없이 이렇게 재배치한 다음에 흑적적이 되도록 재배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원칙 다 맞습니까? 흑적적, 원본 색과 상관없이 흑적적으로 재배치했더니 스텝 수 다 3스텝이고요. 적적이도 없어요. 더 넣을 거 있나요? 다 넣었어요. 끝난 겁니다. 이게 레드 블랙 트리에서의 기본적인 삽입 원리다라는 거예요. 원칙은 복잡하고 까다로웠지만 스텝 수를 넣으면서 사실 고려할 필요가 없었다라는 게 최대 장점이 되겠고 실제로 균형도 어느 정도로 맞죠. 얘 AVL 기준으로는 균형 맞습니까? 맞고 얘 기준에서는 하나, 둘, 셋. 여기서 밸런스 팩터가 2가 되기는 해요.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애초에 AVL과 RB는 시선이 다르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AVL은 시소 자체가 빡세다니까. 2스텝만 넘어가도 바로 어그러지지만 얘는 그거보단 여유를 준다. 하지만 세타, 우리가 알고 있는 시간 복잡도 점근 표기법에서는 어차피 로그 n이다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얘가 레드 블랙 트리를 정상적으로 구성하는지 판단할 수가 있겠죠. 루트와 닐은 모두 블랙입니까? 맞고요. 이미의 닐까지 경로에서 쩍 등장합니까? 쩍 없고요. 경로에서 블랙수는 3개로 동일하겠군요. 신기하게도 이렇게 삽입 원칙만 지켰더니 만능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번과 4번은 개인적으로 풀도록 소개만 드리고 마치도록 할게요. 좀 일찍 끝내드린다고 얘기를 했으니까. 레드 블랙 트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골라라. 노드의 개수 n이라고 할 때 시간 복잡도 높이 관련 내용이 나오는데 몇 개가 맞는 보기인지. 레드 블랙 트리 자체에 대해서 알고 계시다면 금방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자, 4번의 경우에는 연습하기 좋을 거예요. 우리 방금 전에 열심히 7개의 수 넣었던 것처럼 이번에는 좀 다른 순서로 1, 3, 2, 4, 5, 6 순서로 넣었을 때 재배치는 어디서 일어나고 재배색은 어디서 일어나고 한번 연습해보기 좋은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어려운 내용 살펴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따라오신 여러분이 굉장히 대단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시험 아직 안 끝난 분들이 많을 텐데 조금만 더 힘내서 다른 강좌에서도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고요. 클레임 있는 분들만 남아주시고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뵙죠. 고생하셨습니다.